어, 살중 용인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칠살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관생인으로 해서 인성으로 설계를 시켜서 일주를 생해주는 그런 관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무토일주가 인월에 태어났는데 전부 보면 자, 목이 4개나 됩니다. 그래서 비견 하나 있고 인성이 하나 있고 자, 재성이 하나 있죠. 근데 재성은 수생목으로 목을 생해주기 때문에 이 목에 의해서 4개 양쪽으로 무토가 이 목에 의해서 목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형국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토가 생인, 인월에 태어나서 인시, 자, 인월에 태어나고 인시에 태어났습니다. 토세 목성, 토가 세약하고, 그쵸? 다 목국토로 다 그걸 당하고 있죠. 목에 의해서. 그래서 목은 세약하고, 토가 성하고 있다. 목이 성하고, 그 다음에 체휘, 가장 반가운 것은 자화오화라. 자, 무토일주에 이 오화가 밑에 있는 게 가장 기쁘다. 왜 그런 거 아니? 생공유정. 자, 화생토로 뭐죠? 이 무토를 생겨주고 또 뭐 돼요? 뭐 보면 이 밑에가 인호술 화국을 이룰 수 있죠. 인호술 화국. 그래서 무토를 극하고 있던 인목이 오화 때문에 인호술 화국으로 화로 바뀌어서 화생토로 무토를 생해주는 형국이 돼버리니까 이 오화가 굉장히 반가운 거겠죠? 그래서 생공유정. 그래서 밑에 오화가 인목과 인호술 화국으로 합을 하여서 이 생해주는 관계가 생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이 있는 것이다. 정이 바르게 이야기하면 중살, 횡행. 살이 많은데 그게 횡행한 거죠. 살이 횡행하다. 일린가화. 하나의 어짐이 화할 수 있다. 하나의 어짐이 화하게 할 수 있다. 자수지제. 자, 자수는 토국수로 재성이 되죠. 토국수로 재성이 되는데 자수지제. 생인 목불 충오화. 자, 자수가 오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오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좌우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자수가 오화를 충하기 전에 무슨 이목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수생목, 목생화를 흘러가게 만들어줘서 좌우충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목, 인목을 생인, 인목을 생인목, 인목을 생해줌으로 불충오화, 오화와 충을 하지 않는다. 기정협, 그 정이 협동하고 있다. 기관통, 그래서 관통하고 있다. 우선, 더욱 부러워할 거는, 자, 부러울 선자입니다. 더욱 우자. 그래서 더욱 부러운 것은 운주 남방화토. 자, 토 이렇게 흘렀죠. 남방화토로 흘렀죠. 그러면은 오화 입장에서는 좋죠. 그 다음에 토한테는 또 힘이 되니까, 비견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선, 운, 주, 남방화토로 흐르니까 더욱 아름답고 또 더욱 좋은 거고, 소위, 그래서 조등, 횡갑, 그래서 환갑이죠. 환갑에 일찍이 오르고, 이제 과거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환갑으로 이 일찍이 등용을 하게 되고, 출사 치명, 그 벼슬이 치명, 달릴치 이름명. 그러니까 벼슬길이 어떻게 돼요? 날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름을 날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이 달렸다고 하는 거니까 달릴치. 그래서 갑초 등 일찍이 이른 나이에 등용이 되었다. 무엇에 환갑이라는 벼슬에 등용이 되었고, 그 출사길, 자, 벼슬길은 뭐다? 벼슬 하면서 이름이 달렸다니까 이름이 날렸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칠살이 많은데 이 칠살이 다행히
이 인성이 있어서 중환살이 인성으로 설기를 시키고 인성이 일주를 생해주는 관계로 가서 좋게 작용한 거죠. 그래서 중살 용인격 그러면은 살이 중한데 그거를 인성으로 인성을 써서 관통시키는 경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무토일주가 똑같이 인월이죠. 자, 무토일주가 똑같이 인월입니다. 앞에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자, 이번에는 보면 여기에 자수가 들었어요. 재성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 자, 여기도 재성이죠. 자, 이거는 저기 인성이죠. 요거는 겁재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흘러야 되죠. 목생화, 화생터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인의 한목을 이루고 있고, 인의 한목을 잇고 그 다음에 수생목으로 가고 있고, 일단은 봅시다. 차조 관격국 이 명조의 격국을 보면 사승전조 이길 승자죠. 자, 전조 앞의 명조보다 앞의 명조를 이기는 것 같다.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자, 이 명조가 이 명조 앞의 명조보다 더 좋은 것처럼 보인다.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차즉 자, 이 명조입니다. 차즉 이 명조는 인성이 좌장생, 인성이 장생에 앉아 있죠. 자, 여기 앉아 있습니다. 병화가 인목에 앉아 있어요. 근데 앞에는 뭐예요? 앞에는 오화가 앉아 있는 건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생을 받는 거죠. 전즉 앞에 명조는 즉 인봉 재충. 자, 앞에서 인봉은 이 좌우충, 재성과 좌우충을 그렇게 만났다. 그러나 이거는 굳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보다 전즉 앞의 명조는 좌화 인수에 앉아 있어서 오화가 좌화에 오화에 무토가 무오일주가 무토가 오에 앉아 있으니 인수죠. 오화가 칠살 계랭 생공. 자, 칠살 간목 인목 간목 전부 뭐예요? 간목 와서 목생화로 전부 생해져 버리죠. 와서 생해주고 이 일주 경고. 그래서 일주가 화생토로 가니 더욱 견고하게 되었다. 차즉 이 명조는 제자일라. 자, 토국수로 재성이 밑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반거 생살 오히려 뭐다? 칠살을 제거해 버려요. 자, 수극화로 이 병화를 제거해 버린다고 하는 거죠. 아니죠. 칠살이면 무토 입장에서는 간목이네요. 근데 어떻게 제거하죠? 그런데 이 명조에서는 자수가 오히려 가서 살을 생해주는 거네. 오히려 가서 살을 생해주는 거죠. 이 자수가 아까는 이 오화가 있어서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로 해서 이렇게 화생토로 올라가서 잘 흘렀는데 여기서는 밑에 재성이 있는데 이 자수가 이 오히려 무토에게 위험한 인목 있죠. 간목 이런 걸 뭐예요? 수생목으로 생해줘 버려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재성이 오히려 가가지고 살을 생해주는 관계, 즉 수생목으로 생해주게 되니 조주위학 이게 주나라 주자도 되고 주나라 그 무왕 뭐 그런 이야기도 될 거예요. 그래서 주임금 주왕을 이야기도 할 것 같고 어쨌든 주왕을 도와서 학대학자죠. 학대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즉 폭군을 도와서 백성을 학대했다. 이런 말로 이게 풀이하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주왕을 도와서 잔인함을 더하게 하는 꼴이다. 학대하는 것. 그래서 겸지 이것에 더하여 운주 서북으로 흐르니 자 수금이죠. 그러면 북서로 흘렀죠. 서북으로 흐르니 무오 연중 향방 무오대운이 없네요. 그러면 무오년 중이니까 세운이죠. 1년짜리 운 세운 무오년에
향방이 되었고, 기토 중에 진사가 되었고, 기토해에 지상됐고, 아니, 기토가 아니죠. 기축이죠. 무오년에 향방이 되고, 그 다음에 기축년에 뭐가 됐어요? 진사가 됐고, 양년, 이 두 해 동안에 비겁이 방신, 자, 무토하고 기토가, 이 무토와 기토가 무토를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 두 해에 비견과 겁재가 일주를 도와서 방신, 충거재성, 자, 토국수로 이 재성을 제거해 버렸어요. 충을 제거해서 좌우충도 되죠. 무오니까 좌우충에서 충을 제거해서 재성의 묘함이 되었다. 자, 충에서 재성을 제거하는, 충에서 재성을 제거하는 묘함이 되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오와 기축세운에서는 이 무토, 기토가 비견도 되지만 밑에 칠사를 생해주는 자수, 즉 재성을 제거를 해버리는 아름다움, 묘함이라는 것은 아름다움도 되죠. 그러한 것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 자, 이문이면은, 자, 이문에 겁병, 괴인. 자, 임대운의 병화를 겁탈하여, 자, 수국화로 병화를 극을 해버리죠. 칠사를. 이제 인성이죠. 인성을 제거를 해버려서 괴인, 인성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운 때, 병화를 겁탈하여 인성인 병화를 파괴하니, 그리고 무오년, 아니죠. 괴인, 밑에 보겠습니다. 괴인, 이 명절 보고 갈게요. 자, 이문대운 때 수국화로 병화를 제거해버리고, 인성을 파괴하니, 정외간. 자, 외간은 밖의 어려움인데요. 이걸 부친상 또는 애완이라고 합니다. 부친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정자를 뭐라고 했을 거냐? 그게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어쨌든 부친상을 겪었고, 부친상을 당하였고,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을. 그 다음에 조회록. 그러면은 회록은 불의신이라고 그랬죠. 불의신을 만났다니까 화재를 당하였고, 그 다음에 수룬에서는 자, 인호술 화국을 이루어주죠. 인호술 화국을 이루어서 공인, 인성이 되니, 그렇죠. 인호술 화국이 되니까, 화생토로 인성이 되니까, 수, 초, 유, 생색. 비록, 생색이 점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색만 있었을 뿐이고 이렇게 되는데, 점점 생색이 줄어들고 점점 생색 있음이 줄어들고, 또한 춘월 추와 봄달에 가을꽃이 되었다. 장래 신유운 중에, 자, 신유운 중에 목다금결. 자, 금이 지금 없죠. 그런데 목이 이렇게 많아요. 신금 오면 뭐예요? 신금은, 자, 현대 물상론만 하면 뭐죠? 이 사진이 너무 크나요? 그래서 신금은 뭐예요? 목이 많으면 목다금결이죠. 목다금결. 그래서 목이 많으면 약한 금은 오히려 날이 손상돼 버려요. 날이 무뎌지죠. 특히 이제 요즘 현대 물상론은 신금은 뭐죠? 면도칼이잖아요. 면도칼로 큰 나무 자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 자르기 전에 본인 날이 무뎌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목다금결. 그래서
목이 많아서 금이 이질어지니까. 그리고 설토생수 토생금으로 일주에 그나마 좀 힘이 약한데 토생금으로 일주가 세버리고 그 다음에 생수 금생수 해주니까. 그리고 병신은 저기 신금을 병화 합을 하잖아. 병신 합수 이게 합거 병화와 합을 해보니까 재화 기 능면야라. 재앙과 화를 어찌 면할 수가 있겠는가? 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자, 간목일주가 신월이면은 신유술 7월이죠. 7월에 가을철 첫 계절에 간목이 태어났으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간목이 하나 있고 자수가 두 개 있고 경신, 무진, 토생금 금의 기운도 만만치 않네요. 그 다음에 자수가 있어서 비견도 있고 생을 해주긴 한데 이게 신자진 수국이 돼버리네요. 신자진 수국이 돼버리면 금의 힘이 없죠. 그리고 수생목으로 간목에 힘을 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차조 목조 금례. 자, 목조 예자 맞죠? 날카로울래 뭐 맞죠? 이 명조는 목이 시들고 금이 날카롭다. 왜냐하면 가을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을철에 금은 날카롭죠. 그러고 가을철에 나무는 뭐예요? 낙엽이 지기 위해서 물이 점점 빠질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명조는 신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즉 가을철 첫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목에 낙엽이 떨어지면서 목의 기운, 물 기운이 점점 빠지고, 그래서 목이 건조하고, 금은 제철이니까 날카롭죠. 그래서 그렇고 후토, 자 두터운 토예요. 자 무토와 진토가 있죠. 두터운 토가 토생금, 토가 세 개네요. 진토, 무토, 진토. 자, 이 토가 토생금으로 금을 생해주고, 그래서 원래 가외하라. 굉장히 원래는 두려워할 수 있다. 그러나 희지 전 수국. 그러나 반갑게도 지지가 전부 수국이에요. 신자진 수국으로 그 다음에 수까지 했으니까 전부 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화기 숙살지기. 자, 신금은 원래 숙살지기라고 하죠. 신금. 원래 금은 신금이라든가 금은 기본적인 특성이 숙살지기예요. 이 숙살지기 금이 뭘로 바뀌었어? 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화기 숙살지기, 그 숙살지기를 부드럽게 기운을 빼서 수로 만들어졌고, 화는 설기니까요. 설기시켜서 수로 만들어주고 생화유죠. 자, 수가 수생목으로 이 일주를 생해주기 때문에 유정하다, 정이 있다. 계대운. 자, 계대운에 이르면 역시 수죠. 수니까 간목에 있던 힘이 되죠. 그래서 과감 연등, 과거에 연달아서 올랐고, 조몽, 원래는 어둘몽인데 일찍이 어두웠다. 사로지광, 벼슬길의 광채가 일찍이 어려웠다. 이게 몽자가 어둘몽자인데 빛났다라고. 일찍이 어둡다. 벼슬의 광채가 일찍이 어두웠다. 근데 이게 빛났다로 해석하는 게 맞나요? 한번 볼까요? 다른 책을 한번 다른 책을 안 봤는데 한번 볼까요? 다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나? 벼슬의 영광. 한번 그러면 한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조몽이 별다른 뜻이 있나? 이게 조몽이 일찌감치 알다는 뜻도 있다는데, 이게 중국어 한자로만 하면은 이게 해석이 좀 안 돼요. 일찍이 어두웠어요. 벼슬길의 광채, 벼슬길의 빛이 일찍이 어두웠다. 그러면 벼슬길 빛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해석은 벼슬길 빛나는 걸로 다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조몽을 알다로 하면은 가능한가요? 한번 몽자를 볼까요? 몽자가
이게 해석이 애매하네. 대충 쓰고 한번 보고 제가 강의를 녹화를 하다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 빛나고로 했어요. 빛나고. 어쨌든 조몽 원래 뜻은 어두울 몽자인데 그냥 벼슬길에 빛남이 일찍이 어두웠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찌감치 벼슬길에 나갔고 병인 정묘운의 재화 개의. 자, 병화 정모가니까 이건 화극금으로 금을 제압할 수 있죠. 그래서 재화함이 모두가 마땅하다. 사로 본강이라고 앞에 나왔었죠. 본강이 이르고 그 다음에 관도 벼슬길이 평탄하였고 평생 이험여의. 자, 원래는 발부리자 험할 험자 같을 여자 오랑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험한 길이에요. 험한 길인데 오랑캐처럼 밟는다니까 아주 편하게. 우리 일반인들이 그 험한 길은 평탄하지 않겠지만 오랑캐들한테는 평탄한 거죠.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말 타는 몽고 사람들한테는 말은 그냥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탄하고 편안하게 살았다. 이런 의미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앞이 한번 나왔었는데 한번 보시고 그런 의미로 한번 설명드렸고 앞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좀 해석이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조몽이란 말이.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경금이 진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뭐 본묘의 여기고 인옷을 화국이네요. 화국. 인옷을 화국에 그럼 관이죠. 관병. 경금이 너무 무력해지는데요. 그 다음에 토생금. 토생금인데 이 무토 진토가 얼마만큼 역할을 하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자, 명제 보겠습니다. 차조 간투 양살. 자, 병화가 두 개가 투관이 됐어요. 살이죠. 지전 살국. 자, 아까 인노술 전부 화국이 됐으니까 뭐다? 살국이 됐죠. 소위 기쁜 것은 무토가 원신 투출. 무토 원신이 투출됐다. 왜 이제 반가냐면 화가 너무 강한데 이걸 화생토로 빼주고 토생금으로 만들 수 있겠죠. 통관시키는 거니까. 시화살. 그래서 이것은 뭐다? 화에서 살을 화하는 거다. 살이 뭐예요? 화죠. 화를 뭐예요? 설기시킨다는 거죠. 화생토로 설기시키는 것이다. 임목 본요 파인. 임목. 여기 임목 있죠. 임목은 본래 인성을 파괴한다. 인성이 뭐예요? 인성이 토죠. 그쵸? 뭐 경금한테 인성은 토잖아요. 근데 목극토로 인성을 파괴하잖아. 그래서 임목은 본래 인성을 파괴함을 요한다. 파괴한다 이 말이죠. 우휘 더욱 기쁜 것은 해화다. 뭐죠? 인옷을 화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배 토지 근원 오히려 이제 화의 기운이 싹 커져가지고 화생토로 화생토. 그래서 토의 근원을 배양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교차 재배. 공교롭게도 빌려서 재배한다. 기미운중. 자, 기미운에 이르면 기미운에 인해서 인성이 되죠. 토생금으로 이르니까 과가는등 과거에 연달아서 합격했고 경신신유면 자 금의 기운이죠. 금의 기운이면 경신신유의 방신유정. 자 전부 금이니까 경금 입장에서 전부 자기를 도와주는 비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는 주기 때문에 방은 비견급제가 도와주는 것을 방이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잠깐만요. 방신 일주를 도와주고 그를 유정하니까 치명환해. 그래서 벼슬을 이름이 달리고 벼슬길은 바다처럼 넓게 퍼졌다. 그래서 유후. 그래서
여유로움이 뒤에 있었고 광전 앞에서 빛남이 있었다. 그래서 이 명조가 이제 보면은 벼슬길이 좋았던 것은 이 화 인호술 화국으로 이게 화가 화생토에서 토생금으로 이렇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벼슬길이 잘 풀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 정묘, 계묘 일출 보겠습니다. 자, 정화일주인데, 자, 앞에 4개, 5개가 전부 수네요. 그리고 수국하니까, 반가운 것은 묘인데, 목생화로 해야 되는데, 수생목 목생화로 가면 될 것 같기는 하고, 또 해묘미 목국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해묘미 목국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차조, 간투, 3개, 개수가 3개가 투과이 됐어요. 지봉, 양해, 자, 2개의 해수가 있어요. 해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승권, 병령, 자, 권세를 잡고, 그 다음에, 영을 잡고 있어요. 근데 희, 기, 무, 금. 그런데 반가운 것은 금이 없다는 거예요. 금생수. 그러면 수가 더 난리 나겠죠. 양인 공국. 자, 2개의 인성이 공국. 2개 함께 국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생화불패, 이지러짐이 없다. 해묘미 목국으로 해서 흘러가서 수의 기운을 설계시키면서 목생화로 화를 생해주는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생화를 해주고 있으면서 이지러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청이 순수, 그래서 맑고 순수하다. 신유 경신 운 중에, 자, 신유 경신 다 금입니다. 신유 경신 운 중에 층등 공명, 비틀거릴 층이죠. 자, 층등 공명하면 벼슬길에 뭔가 좀 약간 비틀거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형모 병견, 형과 모가 함께 보이고, 그래서 기미교래, 기미년, 기미교래, 기미가 이제 문대가 이렇게 바뀌니까, 기미로 바뀌니까, 간제살, 토국수로 살을 제압을 해줘. 개수를 토국수로 다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지해는 인이죠. 완벽하게 해묘미 목국으로 흐르네요. 그래서 해묘미 목국으로 가니까 목생화, 정화 입장에서는 살을 제거하고 인성이 나를 생해주는 국으로 가니까 좋죠. 지지가 지회인, 그래서 지지가 회국으로 인성으로 흐르니 공명, 층첩, 공명 층첩 맞죠? 층첩. 공명 층첩. 공명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러 가지 층을 쌓고 올라갈 정도로 올라가니까 이상. 그래서 공명 층첩 이상. 공명이 점점 위로 올라가고 접행. 행 무호 정사 병. 자, 무호 정사 병이 화로 가는 거죠. 화로 가니까 사지관, 이제 화의 기운, 화도 나쁘지 않죠. 왜냐면 지금 정화가 신약한데 이 정화를 보태주는 기운들이 오니까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 정화가 되어주니까 이 무사지 운으로 가니까 정화에게 힘이 되니까 좋죠. 그 다음에 토가 오면 이 칠살 기술을 극을 해버리니까 좋고요. 그래서 사지 관찰사까지 올라가고 명리쌍이 명예와 이익이 명예와 부가 함께 빛났다. 이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이번 명조는 보면 살이 중하면 원래는 나한테 좋지 않아요. 나를 극하는 살이 많으면 내가 강하지 않는 한 안 좋은데 그 강한 살을 인수로 설계시켜 버려서 그 인수가 인생아 나를 생해주는 관계로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면 즉 통관이 된 거죠. 나를 극하는 세력을 기운을 빼서 나를 도와주는 세력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통관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운이 잘 풀렸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주 지금 5개를 설명하고 있는데 충분히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살이 많아도 그 살이 살을 제압한 것보다도 화를 시켜서 그것을 인성으로 만든 다음에 인성이 인생아 나를 잘 생해주는 구조로 흘러가게 만들면 명조가 좋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조 두 번째 명조는 마치겠습니다.